푸른밤 조현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여자가 충동적으로 사막 횡단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웠는데요. 막상 여행을 떠나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대요. 여행사에서 준비한 에어컨이 달린 차로 편하게 다녀왔거든요. 비록 제대로 된 여행은 하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삶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체력도 성격도 생활 패턴도 모든 게 변했거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동이라는 습관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우린 성공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걸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한 번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습관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작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5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햇살에 눈이 부시던 널 처음 본 순간 5월 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한철의 편의점의 시에스타였습니다. 이한철 씨의 노래 또 이 목소리가 되게 이한철 씨는 좀 뭐랄까 젊으신 것 같아요. 엄청 좀 20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샤하게 부르셔서 그런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청춘의 느낌 막 그런 목소리예요. 자, 오프닝에서 어떤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습관 하나 만들기 쉬울 것 같나요? 어려울 것 같나요? 이게 사실 매일매일 하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 이게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한 번에 오랜 시간을 하기 힘들다면 처음에 시작은 한 10분,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습관을 들인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오프닝 때. 그런 것과 또 연결을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정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늘려나가면 나의 인생이 좀 크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예전에 푸른밤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렸던 얘기는 5분 정도 일찍 일어나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서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좀 더 여유롭게 뭔가를 준비한다든지 생각을 좀 더 하루를 정리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짧게 운동을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휴대폰 손에서 놓기? 잠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휴대폰을 안 만지고 있기? 그러면 불면증이 훨씬 덜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잠을 좀 더 편하게 푹 자면 이제 좀 하루가 변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저의 인생도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함께하세요. 그리고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유록스, 라운건설 주식회사,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 알리안츠 생명보험, 한국 닛산, 고려은단,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인물이 만나 처음엔 티격태격하다가 사건을 해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끈끈한 우정을 나눈다. 수산물 영화에서 자주 보는 스토리인데요. 그 스토리를 이번엔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뻔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영화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이야기 하나요? 네, 요즘 말입니다. 네네. 그 극장은 내전 중이죠. 네, 11호 때문에 평정 아닌가요? 11호가 지금 평정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극장가에는 11호를 보러 온 사람과 11호를 이미 봤기 때문에 딴 영화 보고 싶지만 볼 영화가 없는 사람과 뭐 상영관도 너무 적고 그렇죠. 다른 영화들은 네, 일단 11호가 너무 독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은 52주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빼면 뭐 결국은 그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50번 정도 안팎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 자리에서 자리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1호처럼 그 메가 히트가 예상되는 작품이 이미 어떤 시기를 선점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 4월 말이죠. 그러면 전후에 진공 상태가 생기거든요.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맞붙어 봐야 이 승패가 뻔하니까 차라리 그 좀 기다렸거나 아니면 좀 빨리 개봉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11월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 또는 아니면 성미 급하게 11월 본 관객들은 극장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볼 영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는 네. 좋은 대안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 예매만 놓고 봐도요. 11호가 승승장구하는 와중에서도 이 영화가 은근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영화 걸려 있어요? 네, 인기 있습니다. 엄청 네. 길게 네, 상영을 하네요. 그렇더군요. 이게 왜 그러냐? 어린이날에 적합한 영화거든요. 이거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주토피아입니다. 네, 주토피아. 어린이날이 엊그제였죠. 며칠 네. 전이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이 영화는 또 이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좀 롱런을 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야말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죠. 일단 내용은 주토피아는 뭐 이게 뭐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유토피아의 네. 주를 붙인 동물원을 뜻하는 합성어인데 그 유토피아의 본질적 뜻은 아시죠? 이게 네네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주토피아는 동물을 위한 유토피아지만 유토피아나 주토피아나 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상상 속의 동물 낙원인데 네. 이 주토피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뜻밖에도 뭐 동물의 낙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사극이에요. 그것도 형사 2명이 펼치는 버디무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장르죠. 근데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특히 네, 여성분들이. 네. 그 여우 캐릭터와 토끼 캐릭터가 나오죠? 여우가 맞나요? 여우하고 토끼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여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내가 설레다니라며 또 그런 여성분들은 그렇대요. 그 여우 캐릭터한테 설레서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네. 저런 그 뭐랄까 이제 1과 0으로 이루어진 저런 이제 그래픽에 내가 설레다니 막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것도 봤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왜 여우 캐릭터의 여성분들의 여심이 설레였는지도 좀 짐작이 되기도 하네요. 어떠한 느낌이 있길래 그렇죠?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토끼와 여우 캐릭터의 어떠한 러브라인이 아니에요.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세요? 그 토끼하고 여우는 서로 사귈 수 없어요. 그러겠죠. 일단 이제 토끼가 이제 초식 동물이고 여우가 육식 동물이니까요. 제가 요즘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그 사피엔스 이런 걸 읽고 있는데요. 네네.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그 종의 특성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라디오여서 그냥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이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예. 그러니까 여우하고 이 토끼 사이에는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사귈 수 없다고요. 목이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캐릭터 자체는 그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삐뚤이에요. 네. 아, 여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시크한 맞아요. 표정들을 많이 짓고 있는. 그렇죠. 성격은 시크하고 그런데 생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여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거침이 없고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이미 세상 물정을 너무나 빠삭하게 알아버린 어떤 존재죠. 네네. 하지만 내면은 연약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나요? 상처받았고 여자들은 또 그런 거에 약하더라고. 아, 서태웅 캐릭터네요. 네. 그리고요. 나도 상처받았는데. 네. 상처 나 다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좀 좋아해줘. 우리 서로한테 상처 주죠. 네. 안 돼요. 세상이 상처받아야 돼요. 남자들한테 받은 상처는 감싸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다. 상처를 받았다는 걸 숨겨야 돼. 맞아. 차차. 티내면 안 되죠. 그 딱 여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좀 캐릭터고. 그러니까 이 여우는요. 그 얘기하죠. 여우는 닉이라는 존재인데 네. 이 인물은 그 주토피아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 뒷이야기들까지 알고 있는 근데 처음에는 경찰은 아닙니다. 네. 이 인물이 왜 삐뚤어졌느냐?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 자랄 때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동물들의 어떤 개체수를 보면 그 초식 동물하고 이제 육식 동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우는 당연히 육식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토피아라는 세계의 어떤 설정을 보면 동물들이 많이 진화를 해서 네. 이제 그 과거의 초식과 육식 동물의 어떤 본성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문명화된 사람이래 동물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어떤 뭐 패션도 즐기고 또 도시 생활도 하는 네네. 그러니까 인간과 별 다를 거 없는 이런 동물들인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육식동물 시절에 또는 초식동물 시절의 본능이 남아있다. 우리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또 사피엔스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보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왜 갑자기 폭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네. 뭐 뒀다 먹어도 되는데 배가 불러도 열심히 먹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수렵 채집 생활 때의 어떤 DNA가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수렵 채집 생활 때는 지나가다가 맛있는 과일이 달린 나무를 보면 최선의 방식은 최대한 많이 먹는다는 거죠. 일단 배 안에 이제 그렇죠. 저장을 해서 갖고 가는 네. 것. 그것이 그 본능이 불과 수만 년 전 정도밖에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몸의 DNA 안에는 그 수렵 채집 생활 때부터의 어떤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똑같아요. 이 동물과 그 애들 사이에서도 육식 동물들한테는 여전히 육식 동물, 그러니까 포식자로서의 어떤 본능이 남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이제 고기를 좀 좋아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닉이란 여우는 초식 동물들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개체 숫자로 보면 그 주토피아의 동물 중에서 초식 동물들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건 지금 뭐 생태계만 생각해도 이 상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많은 초식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들과 단짝 친구를 맺었다고 생각한 순간 초식 동물들이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거죠. 육식 동물을 여우를. 재미네요. 그 컨셉은. 네.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을 괴롭힌다라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여우는 상처를 받고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를 맺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삐뚤어질 테야.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삐뚤어진 여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삐뚤어진 여유를 달래줄
토끼 같은 캐릭터가 필요할 텐데. 맞아요. 네, 이 토끼인 발랄하고. 주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디요? 네, 이 주디 홉스는 토끼인데 이 주디의 어떤 그 꿈이 있어요. 네. 이 주디는 토끼니까 당연히 초식동물이겠죠. 그런데 이 주디네 집안은 대대로 농장을 하며 살았어요. 네. 그 주토피아도 아니고 주토피아 인근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서 네. 농장을 경영하며 대대로 엄청난 대가족이죠. 아시겠지만 토끼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떤 인구수를 개체수를 그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초당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각각의 동물들의 특성들, 본능들이 문명화되어 있는 걸로 표현되긴 합니다만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캐릭터는 그 동물들의 본능에서 따온 것들인 거예요. 토끼의 경우에는 착하고 명랑하고 개체수는 순식간에 늘어나고 그리고 농장을 하는데 그 농장이 뭐겠어요? 당근이겠죠? 그렇죠. 당근 농장인 거죠. 네. 당근 농장. 그런 어떤 그 토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네.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토피아에서. 이 영화 안에서의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보통의 뭐랄까 남들이 원하는 그런 직종이 아닌 좀 색다른 것 그리고 본인만의 꿈을 이루는 맞아요. 어떠한 것들. 사실은 그 영화에서의 주인공의 자격이 있으려면 네. 남들과 다른 꿈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그의 개성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그 개성에서 꿈과 희망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주디는 사실은 이런 꿈을 갖게 되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닉과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받아요. 뭐냐면 그 같이 친구로 지내던 친구라기보단 동네 불량배에 해당되는 여우한테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길바닥에 침 좀 뱉고 다니는 그런 여우한테 불량 배우네요. 불량 여우 불량 여우한테 폭력을 행사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같은 토끼는 네. 감히 어떻게 경찰이 될 생각을 해라고 그 여우가 험담을 했던 거예요. 꿈도 짓밟혔군요. 네. 그런데 그 여우는 이 주디는 그러니까 이 토끼죠. 이 주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경찰 학교에 들어가고 네. 경찰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해서 주토피아의 경찰서에 이 배속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토끼 경찰인 건가요? 네, 역사상 최초의 토끼 경찰인 거죠.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하나둘 또 나와줘야 어떠한 뭐랄까 현실에도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기록에 없었던 그런 뭐 예를 첫 번째 들면 경찰. 김연아 같은 이 그럴 피겨 수도 스케이트 선수의 경우 뭐 한국에서 무슨 누가 피겨 스케이트야 라고 했지만 나는 꼭 꿈을 이루겠어. 네네. 꿈을 이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디가 사실은 김연아 씨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경찰에 실전 배치됐을 때도 경찰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모두가 다 예측 가능하지만 거구의 육식 동물들이거나 아니면 초식 동물이지만 그러나 힘이 센 힘이 세고 거구의 어떤 존재들인 거죠. 코뿔소라든지 뭐 맞아요. 그런 캐릭터들. 네, 악어, 코뿔소, 아유, 곰 무섭네요. 뭐 이런 동물들이 당연히 경찰이겠죠. 왜냐하면 네네. 도시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데 경찰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끼가 경찰이 되겠다고 하니까 사실 모두가 다 심지어 이제 그 주디의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토끼는 당근 농장을 경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이제 주디도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특히 이건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죠. 네. 그리고 결국 꿈을 이뤘으나 네네.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디라는 캐릭터와 이 누군가요? 이 여우 캐릭터. 닉이죠, 닉. 이 두 캐릭터가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만나게 될 접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여기서 스토리라인 자체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경찰서에 그 해결할 수 없는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토피아 안에 있는 육식 동물들, 네. 포식자들 동물들 이 하나둘 실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종 사건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만 주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찰서의 그 서장이 주디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48시간 안에 해결하고 와라.
안 그러면 무리한 너는 해고다. 맞아요. 무리한 이제 사건을 넘기는 거네요. 네, 이게 사건의 시작이고 네, 그런데 주디는 그 순간에 토끼는 영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고요. 도시 사정을 손바닥 듯 보듯 알고 있는 닉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우를 그 여우를 앞세워서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된다. 아, 그렇게 또 이제 어떠한 사건의 시작 그리고 두 캐릭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은 사실 캐릭터를 사람으로만 둔다면 이거 뭐 어른들이 볼 그런 이제 형사물인 것 같은데. 이건요, 사실은 그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형사 무비, 버디 무비의 전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참 형사가 있고, 뭐 고참 형사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에디 머피 주연한 그 48시간 같은 형사물 같은 거 보면 거기서는 그 형사들이 있고 그 형사를 도와주는 뭐 떠벌이 민간인이 있죠. 그렇게 해서 둘이 손발을 맞추면서 법과 또는 살법과 불법을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주토피아의 특이한 점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의인화된 동물들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만화로 시작해서 사실 어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그 형사 버디 무비로 진행이 되는데 형사 버디 무비의 핵심은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동일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인 그러니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끊임없이 던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디라는 그 토끼와 그 닉이라는 여우는 사실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경찰이고 한쪽은 사실 사기꾼이에요. 도시에서 사기를 치면서 먹고 사는 여우인 거고 네. 그리고 한쪽은 포식자, 한쪽은 초식 동물. 그 둘 사이의 어떤 접점이 무엇인지 그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렇군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더 이어갈게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겠습니다.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오셨어요. 자, 영화 주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자, 캐릭터 소개가 됐고 어떻게 사건이 시작됐는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나온 목소리 재밌네요. 샤키라. 이게 사실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주토피아 최고의 아이돌이거든요. 아, 가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가젤 맞아요. 캐릭터가 이 샤키라의 맞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네, 이제 네. 퍼포먼스하는 씬도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젤이 그 주토피아 최고의 아티스트군요. 샤인인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이런 뭐 그만큼 또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그런 영화네요. 그만큼 동물의 특징을 그 의인화시키는데 굉장히 전곡을 찔러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 라이언 하트라고 하는 그 주토피아의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주토피아의 그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계속 어떤 포식자 동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사실은 이 시장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그 관련 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포식자 동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뭔가 현대화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문명화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시장이었는데 넥타이를 풀고 뭐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거나 공격적 성향을 띈다거나. 네. 그런 이 육식 동물들이 과거의 본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내면 한 구석에는 쟤네가 혹시 다시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라는 공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어떤 은유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 주토피아는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하고 비슷한데 뉴욕이라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인종끼리의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면에는 저 흑인들이 또는 저 백인들이 혹은 저 아시안들이 혹시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저들은 하고 같이 있긴 하지만 돌아설 때는 그래서 안 돼. 뭐 어떤 사람 뭐 머리가 금발이면 안 돼. 네네. 뭐 눈이 검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선입견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라면 그 포식 동물들이
과거처럼 이제 퇴화해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그 도시의 팽배해 있는 어떤 공포가 네.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라이언 허트 시장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본인이 육식 동물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두 가지의 뭔가 곤란함이 공존하네요. 그 정치적인 캐릭터에게.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동물은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동물적 본능과 감각으로 정치적 감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주디하고 닉이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행동들을 파헤치는 거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미드나잇 스포일러여도 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것이고, 그쵸. 요것만 암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자도 또는 그 육식 동물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육식 동물들이 퇴화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식 동물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그 불신이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선입견과 그 선입견이 만들어내는 불신과 공포가 그 주토피아라는 유토피아를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사자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어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흑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비리가 일어난 이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내면에 파고 있는 어떤 불안함과 믿지 못하는 마음 같은 거겠죠. 다른 동물들에 대한. 그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음. 사람이 아니네. 이용하려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짐승. 이런 네. 부분들은 되게 비슷한 뭐랄까 성인들이 보는 그런 영화에도 많이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교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이런 영화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면 그 아이들이 크면 이제 어떤 편견이라든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제 뭐랄까 색안경을 좀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좋은 점은요. 그 어른들의 영화에서는 이렇게까지 단순화시키면 예술적이지 못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그렇죠. 들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런 주토피아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오히려 군더더기를 치우고 이야기를 집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유치하지 않아 보이죠. 훨씬 더 위트 있어 보이고. 네네네. 뭐 정말 샤키라가 가젤이라는 것. 이거 재밌는 위트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가진 힘이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자, 주토피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 영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주토피아는 우화이지만 네. 지금부터 다룰 영화들은 어른들을 위한 네. 성사물이죠. 리셀 웨폰입니다. 네, 리셀 웨폰. 리셀 웨폰 저는 주토피아 보면서 이제 리셀 웨폰 90년대에 그렇게 열심히 봤던 네. 리셀 웨폰이라는 형사물이 이제는 2010년대에는 아이들용으로 번안되는구나.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리셀 웨폰의 주인공도 그 주토피아의 주인공 두 명처럼 네. 그러니까 닉하고 주디처럼 서로 사실은 같이 섞이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일단 그 멜 깁슨이 연기했던 마틴 닉스. 네. 멜 깁슨은 이 영화로 그러니까 그 이전 영화에서 매드맥스에서 일단 세계적인 그 주목을 받았고 네. 리셀 웨폰 시리즈에서 액션 히어로로 떠오르죠. 리셀 웨폰에서는 그 네이비실 출신의 형사인데 그러니까 정말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과 네. 그리고 엄청난 격투기 실력을 갖고 있는 무슨 대위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파트너가 되는 로저 머터프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데니 글로버가 연기했어요. 네. 이 인물은 그런 식의 형사가 갖춰야 될 모든 완력과 또는 뭐 실력들하고 거리가 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루 종일 그 차 안에 앉아갖고 도넛 먹는. 네네. 이게 사실 주토피아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류의 그 전형적인 배불뚝이 경찰이에요. 근데 두 인물이 처음 만나서 갈등을 벌이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된다. 이게 리셀 웨폰의 아주 중요한 소재죠. 그러면 이
캐릭터 이름 데니 글로버가 맡은 캐릭터의 이름은 뭔가요? 데니 글로버가 맡은 인물은 로저 머터프라는 인물은 네네네. 사실은 흑인이에요. 음. 그리고 마틴 닉스는 백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입견은 백인은 성실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50년대 60년대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의 상상이 있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집이 있고 네. 그리고 아늑한 거실과 TV와 그리고 엄마는 맛있는 파이를 구우고 정원이 있고. 이게 백인 중산층의 어떤 전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80년대 후반에 나온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흑인인 로저 머터프가 그런 식의 전형적인 흑인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고 백인인 마틴 닉스는 월남전 출신이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약간의 어떤 강박증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서 트레일러에 살아요. 아, 차에서.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미국에서 좀- 트레일러에 산다는 건 사실은 밑바닥 인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경찰이고 네. 항상 그 경찰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마틴 닉스의 어떤 정서적 불안, 강박증 이런 것들을 우려하죠. 그러니까 그 백인과 흑인의 어떤 그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깨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때 리서 레폰에서 이 영화가 이제 1987년도에 네, 이제 처음 개봉을 나왔죠. 한 네. 첫 번째 개봉한 영화인데 그때 시대상 어떤 이미지를 이제 뒤바꾼 그런 캐릭터상을 떴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류의 형사물들의 원형은 네. 그 보안관이 나오는 존 웨인의 네네. 그 어떤 서부극인데 거기서도 항상 백인은 정의를 지키는 어떤 이상적인 존재이고 항상 인디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존재들이 늘 마을을 위협하고 그 마을을 네네네. 지키잖아요. 그게 이 보안관 시절부터 형사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인데 리서 레폰에서는 그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서부터 나오지만 백인과 흑인의 관계가 백인이 주인공이고 흑인은 그 백인을 도와주는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관계. 어쨌든 주종 관계가 미묘하게 남아 있는 네. 관계가 전형적인 어떤 그 둘 사이의 우정이든 관계이든이었는데 리테이프에서는 완전히 그 관계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백인하고 흑인의 존재에 있어서 백인은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흑인은 늘 뭐 도시의 뒷골목을 헤맬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영화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게 이 영화가 흥행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편부터 4편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가 봐요. 네, 이 캐릭터들이 그러면 1편부터 4편까지 계속해서 주인공은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둘의 네.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로저 모터프는 그 가족들을 잘 아끼고 지켜서 그 아들 딸들이 다 결혼을 해요. 네네. 그 영화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 딸들과 이 가족들 로저 모터프의 흑인 중산층 가정과의 관계 덕분에 네. 그 불안하고 충동적이었던 마틴 닉스가 점점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친구도 생기고 심지어는 결혼을 고려하게 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1편부터 4편까지를 보면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연걸도 등장해서 악당으로 등장하지만 이 영화가 지나고 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리차드 도너 감독과 멜 깁슨과 데니 글로버나 또는 조 페시, 르네 루소 같은 이런 식의 주요 캐릭터들이 나중에 마치 가족인 것처럼 그 영화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유사 가족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다시 주토피아하고 비교를 하면 주토피아 역시도 서로 다른 종인 동물들이 하나의 도시에서 서로 결합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리세 레폰도 형사물이라고 하는 구성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 가족을 이루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어떤 거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나눈 거네요. 네. 그게 뭐 인종을 떠나서 같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그 구성 요원들끼리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입견을 넘어서는 네네. 부분이 있는 거죠. 흑인들 중산층 가정들이 끈떨어진 연처럼 헤매고 있던 외로운 백인들 또는 어떤 다른 타인들을 이제 품는 거죠. 이 로저 모터프의 그
아내가 있는데 네. 굉장히 현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틴 닉슨을 걱정해주고 멜 깁슨을. 그러니까 멜 깁슨도 항상 이 여자한테 고민을 털어놓죠. 조언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형사물이기도 하고 또 액션도 많이 나오는 영화지만 1편부터 4편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의 핵심 구조는 결국은 로저 워터프 가족과 마틴 닉스가 어떻게 유사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마틴 닉스가 세상을 믿게 되고 결국 사랑을 눈뜨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재미삼아서 악을 쳐부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 뭐 물론 저는 리셀폰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형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대적인 배경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80년대라는 것. 맞아요. 지금 2016년에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죠. 8, 90년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시절부터 불과 20년 만에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죠. 물론 요즘 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만 봐도 그런 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하죠. 네. 하지만 80년대, 90년대에 이미 이런 식의 변화가 헐리우드라고 하는 아주 트렌드의 첨단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 서로의 불신과 벽을 허물고 한 가족을 이룬다. 주토피아에서 다시 이제 변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칼리지 그리고 일렉트릭 유스가 함께한 A Real Hero 듣겠습니다. 네, 칼리지와 일렉트릭 유스가 함께한 A Real Hero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주토피아 그리고 리슬 웨폼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요. 물론 영화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두 영화가 품고 있는 어떠한 큰 그림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이 대도시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만들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간결한 메시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을 때는 군더더기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런 깔끔함은 이 만든 사람들을 좀 이해하면 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주토피아를 만든 사람들은 겨울왕국과 빅히어로를 만들었던 제작진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겨울왕국과 빅히어로와 지금 주토피아까지의 어떤 애니메이션의 단계를 보면요. 이미 그 애니메이션, 우리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을 위한 것 이상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아카데미에서도 애니메이션상이 아니고 작품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 토이스토리가 등장했을 때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냥 아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노래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뭐 아까 잠깐 주변의 여자분들이 워낙 주토피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처럼 이제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애니메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맞아요. 네, 어른들이 더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이 주토피아를 보면서 그러니까 유념해 봐야 될 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어느 순간 어른과 아이,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자들 또는 성인들을 위한 장르가 되었구나. 이게 유토피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도 이제 봐야겠네요, 주토피아. 하도 주변에서 보라 그래서 나 싫어. 나 토끼랑 여우 막 둘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알콩달콩 하는 거 싫어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거기 샤이니가 나온다니까. 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한번 주토피아를 봐야겠어요. 편견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죠. 유토피아고. 그렇죠. 네. 자, 우리는 광고를 듣고 끝곡으로 빌 위더스의 Just Two of Us 들으면서 신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친구와 가족이 특별하고 소중한 건 공통된 기억과 삶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겠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4002님, 몇 년 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릴 편지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써본 이후에 처음 쓰네요. 자꾸 뻔한 말들만 늘어놓게 되지만 그래도 받으면 좋아하시겠죠? 편지 쓰면서 듣게 루카스 그레이엄의 7 Years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코앞이죠. 뭐랄까 표현하기 좀 쑥스러워서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편지 혹은 짧은 어떤 메시지만으로도 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손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아내 버릇하신 분들은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진심을 담은 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로도 남겨드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항상 휴대폰은 지니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보기 더 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깝게 붙어 있는 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편지는 못 써요. 아, 부끄러워요. 손편지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래서 좀 뭐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죠. 최한주님, SNS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친구 신청을 해왔더라고요. 아직도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근데 친구는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가 됐던데 저는 아직도 철없이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네요. 인생의 어떠한 시간이라는 건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면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시면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는 또 연락이 안 되는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또 그렇게 또 나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되게 늦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 스스로는 그리고 아이도 되게 늦게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 이제 남자애들 중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는 없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 뭐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벌써 그렇게 인생의 짝을 만나서 그런 큰 결심을 할까, 큰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딱 만났을 때 이제 눈 마주치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뭐랄까 모르겠어. 어쨌든 언제 그 이 사람과 결혼은 해야겠다라는 좀 결심이 드는지를 물어보고 싶긴 해요. 저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본 적 없어서 그걸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자, 루카스 그레이엄의 7 Years 듣겠습니다. 루카스 그레이엄 7 Years 듣고 왔습니다. 2685님, 오늘 밴드 합주하는데 시간을 다 쏟았네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몇몇 친구들이랑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주에 공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트로이 시반의 유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밴드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좀 그리고 하루에 좀 많은 시간을 지금 또 합주하시는데 공연 준비하시는데 쏟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즐길 수 있으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준비 시간이 철저해야 되는 것 같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공연 하시고요. 또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과도 또 돈독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합주 이런 것들 사실 콘서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준비하면서 밴드 합주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하게 되면 되게 이게 뭐랄까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MR 플레이를 해서 거기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물론 매력이 있고 퍼포먼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밴드 합주를 하면서 라이브 연습을 하는 건 진짜 뭐랄까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밴드를 좀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로 살짝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제 나름의 설렘이 또 있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준비 잘하시고 공연 즐겁게 마치십시오. 박세은님, 3년 만에 서울 가는데 설레네요. 과제는 엄청 많지만 대학교 생활 3년 동안 지친 저를 위해 잠깐의 휴식을 즐기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오셔가지고 또 이것저것 많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 아직도 열려있나요? 그 어디죠? 야간 개장하는 고궁 야간 개장하는 고궁도 이제 여름 되면 막 생기잖아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이제 그런 곳들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표 구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저희 누나랑 엄마 다녀오라고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불가능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같은 것만 봐도 그 밤에 예쁜 꽃들 그리고 조명도 되게 예쁘게 설치해놔서 저는 사실 조금 무서울 줄 알았어요.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조명이랑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놔서 참 좋은 밤 산책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세비님, 라디오 들으며 아이들 옷을 만들고 있어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5살 딸의 예쁜 원피스. 호기심이 많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3살 아들의 활동복. 요즘 예쁜 옷들도 많지만 부족한 잠 쪼개며 정성 들여 만든 옷을 입히면 정말 뿌듯해요.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드는 이런 정말 뭐랄까 사랑 가득 담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옷을 만들거나 뭐 뜨개질을 한다거나 그랬던 경험이 거의 없어서 아예 없기도 하죠. 사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숙제? 6학년 때 겨울방학 숙제로 뜨개질 하는 그 숙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6학년 겨울방학 숙제는
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못나서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참 잘 되지도 않고 계속 풀리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여름 옷을 만들고 계시는 중일 거잖아요.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분야일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만드시고 아이들도 그 사랑을 또 듬뿍 담은 옷을 입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합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유스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두 곡 듣겠습니다.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hat if we said goodbye to safe and sound? 트로이 시반의 유스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두 곡 들었습니다. 4641님 저에게는 292일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디테일하네요. 292일 대단한데요. 어제 갑자기 남친 톡 프로필 사진도 바뀌고 상태 메시지도 사라지고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납치당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 뻔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계 초기화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걱정이 돼서 학교에서 혼자 서럽게 울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장난이고요. 예. 맞아요. 갑자기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막 프로필 사진이 사라지고 상태 메시지도 사라지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갑자기 변화가 되면. 그래서 저는 상태 메시지도 없고 프로필 사진도 없어요. 남들 걱정 안 시키려고. 그래요. 뭐랄까 292일 됐다 막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루하루 다 기억하실 정도면 얼마나 또 애틋한 관계기에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고 아낀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복 받으셨습니다. 김은강님 쫑디 저 이제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의자에 앉았는데요. 매일 똑같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외롭네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투정이라도 부릴 텐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에 참 원래 일 딱 끝나고 딱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잠들기 전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잠들기 전까지 정말 생각 많아지고 괜히 이제 잠 쫓고 싶고 잠 안 잔다고 내가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오늘 하루 나에게 준 시간 이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괜히 잠을 줄여서라도 생각을 좀 하고 좀 억울해서라도 게임 괜히 한다든지 TV를 더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어떠한 위로법을 찾으셔가지고 이런 시간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뭐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본인에게 맞는 어떠한 위로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반신욕하면서 이런 걸 좀 달랬었어요. 막 되게 외롭고 막 좀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 때 좀 반신욕하면서 좀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물에 좀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따뜻한 물이면 괜히 좀 별거 안 한 날도 더 수고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스스로를 칭찬하기에 좋은 좀 컨디션이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고생했다 종현아 그러면서 혼자 그 반신욕 땀이 또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른해져서 잠도 금방 잠들고 2344님 시골집에 내려갔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1996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첫사랑 상대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에요.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고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던 밤
수줍게 좋아한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던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알레그로의 그대의 봄과 함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리고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찾게 되면 참 벅차는 것 같아요. 막 벅차고 졸업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와, 이게 아직도 있었네, 내 주변에 또 존재하고 있었네, 여기에서 또 반가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시골집이라든지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본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더더욱이나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추억 속에서 잠시 좀 머무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그 편지의 상대도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길, 그리고 또 사연자분을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명은 예전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고, 한 명은 막 되게 슬퍼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이제 즐겁게 추억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되게 즐거웠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랑 사랑할 때 되게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알레그로의 그대의 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알레그로의 그대의 봄과 함께 듣고 오셨어요. 2548님, 요즘 자다가 놀라서 깨곤 하는데 처음으로 가위까지 눌렸어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깨워줄 사람도 없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혼자 방에 있을 때 가위 눌리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게 2548님이 처음 눌리셔서 더더욱이나 또 공포감을 많이 느끼신 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방보다 사실 사람들이 있을 때 가위 눌리는 게 더 무섭긴 해요. 나 지금 말 걸어서 좀 깨워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오고, 저기에 나의 가족이 있는데 저들은 날 깨워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게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몸이 많이 피곤해서 이런 가위 눌림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해소하시길 바라고, 좀 잠을 많이 자야, 좀 푹 자야 가위가 안 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이 많이 피로할 때, 진짜 엄청 많이 피곤하고 막 피로할 때, 그럴 때 가위를 많이 눌리는 것 같아서 2548님이 요즘에 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213님, 저는 고1입니다. 첫 중간고사가 월요일인데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계속 내일로 미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고 힘 좀 주세요. 장범준의 홍대와 건대 사이 틀어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9213님, 사실 공부는 미룰 게 못 되는데, 공부는 매일매일 해도 사실 배울 게 넘쳐나잖아요. 힘내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니면 지금 벌써 늦었으니 빨리 시작하시길. 시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늦었어, 어떡하냐, 이미 늦은 거 다음 주부터 하지, 이렇게 되면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이 날 때, 늦었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나 좀 한심하다, 미리미리 해둘 걸, 이 생각이 들 때 빨리 이제 펜을 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정리해보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대와 건대 사이를 신청을 하셨는데, 원하시는 대학 가시라고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장범준의 노래 듣고 올게요. 장범준의 홍대와 건대 사이 듣고 왔어요. 2881님,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전 남자친구를 만났네요. 신랑 측 회사와 관계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마음의 정리가 덜 됐나 봐요. 괜히 있지도 않은 약속을 만들어내서 빨리 결혼식장을 벗어났네요. 위로해 주시는 차원에서 펫샵 보이즈의 Did You See Me Coming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누군가를 축하하러 간 자리에 더군다나 이게 또 결혼식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묘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헤어진 이를 보기에는 더더욱이나. 왜냐면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떠한 순간을 맞고 있고 나도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떠한 그런 전 애인과의 만남이라면 더더욱이나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을 마주하면 더 느끼실 수 있었겠죠.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실지는 뭐 사연자분의 선택이시겠지만 마음이 가시는 대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노래는 잠시 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가람님, 이번 달부터 주말에 스페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미 포기해버린 영어 말고 어떤 언어를 배워볼까 고민하다가 내년쯤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인 스페인어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 알파벳이랑 기본적인 인사만 배웠는데 재미있네요. 올라.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스페인 노래 신청하고 싶지만 아직 잘 몰라서 폴 맥카트니의 뉴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배우셔서 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시게. 언어 참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언어도 습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어는 크게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 일본어 공부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해요.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배웠다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런 단어들 혹은 표현법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이제 따라 말하고 이런 게 진짜 언어에선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느꼈습니다. 자, 펫샵 보이즈의 Did You See Me Coming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New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n't look at me, it's way too soon to see what's gonna be. 펫샵 보이즈의 Did You See Me Coming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New 두 곡 들었습니다. 최민정님, 쫑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서 라디오를 듣네요. 11년간 함께해온 고양이도 제 무릎에서 함께 듣고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이 녀석만 보면 웃음이 나는데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해요. 이승환의 비겁한 애견 생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고양이는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는 이제 반려견은 있는데 반려묘는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참 매력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와 개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이 또 뚜렷해서 11년 됐으면 이제 서로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한 6, 7년 좀 넘게 함께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물론 말은 통하진 않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잘 표현하는, 서로 뭘 원하는지 말이 안 통해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좀 의지하시면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환의 비겁한 애견 생활 들을게요. 오늘은 유난히 잠들기 힘든
밤입니다. 해가 뜨면 병원에 가거든요. 저는 한동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인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동안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긴장되는 밤이네요. (4765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내일 어떤 얘기를 듣든 먼 훗날의 당신은 훨씬 더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더 나아졌을지, 혹시라도 나쁜 얘기를 듣게 되는 건 아닐지, 내일 어떤 말을 들을지 많이 걱정이 되시죠? 당장 내일 일이 너무 걱정돼서 잠들기 힘들 때면 그냥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년 뒤, 10년 뒤. 거기에서 당신은 아주 건강해져서 오늘의 걱정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끝곡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만 내가 처음